안녕하세요. 홈페이저 이용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홈페이지 제작 순서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대표님들께서 저에게 질문 주시는 주 내용은 제가 홈페이지를 처음 만드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홈페이지 제작 순서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화면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홈페이지 제작 순서라는 문서가 보이실 것입니다. 이 문서는 제가 댓글에 고정을 해두을 테니 이 영상을 다 보시고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페이지 제작 순서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기획, 그 다음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홈페이지 디자인, 그리고 홈페이지가 제작된 이후 기타적으로 설정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첫 번째 홈페이지 기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홈페이지 기획이란 홈페이지를 어떻게 제작할지 전략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하단의 기획서, 이 문항들을 작성하면서 홈페이지 기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획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시기에 홈페이지를 제작하려 하시나요? 입니다. 한번 대표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옆에 메모장을 꺼내서 작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대표님께서는 사업체 홍보를 위해서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대표님께서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작성을 하면서 홈페이지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이 문서의 목적입니다. 이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으면 결국 홈페이지가 잡다하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나중에 고객이 실제로 대표님의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여기가 뭐 하는 곳이지? 이러한 혼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명확하게 방향성을 정해 가시면 됩니다. 저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 1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객들에게 어떤 상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고 계신가요? 입니다. 상품의 이름과 가격을 중점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1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프린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프린터는 20만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쇼핑몰을 제작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작성을 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표님께서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 것인지 머릿속으로 정확히 구상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번으로 주 고객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입니다. 여기서 주 고객이란 대표님의 상품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나 아니면 주로 이용할 만한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면 그럼 핸드폰을 필요로 하는 고객, 간단하게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만 더 자세히 작성해보면 핸드폰이 고장난 고객 혹은 새로운 핸드폰에 관심이 많은 고객,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분류를 하면서 실제로 어떤 고객들이 나의 홈페이지에 방문했을 때 나의 물건을 구매할까, 이러한 것을 고민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대표님의 상품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나요? 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혹은 새로운 핸드폰 광고를 보고 관심이 생겨서 혹은 지금 지불하는 비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어서, 이렇게 주 고객이 어떤 상황에서 대표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업체의 실력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라면 특허증이나 연구 내역, 그 다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종류라면 작업의 사례나 전문성이 담긴 글, 영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대표님이 이러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실력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증, 연구 내역, 아니면 작업 사례, 전문성이 담긴 글이나 영상 등등 대표님의 실력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객의 후기가 정리된 자료가 있을까요? 입니다.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물건만 내놓으면 팔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객은 대부분의 이전에 경험한 물건에서 사기를 당했다거나 이런 불쾌한 경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심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카카오톡의 후기나 아니면 문자 후기 혹은 동영상 후기가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이를 홈페이지에 배치하여 고객이 의심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 다음 운영하고 계신 마케팅 채널이 있으신가요? 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를 다 적어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따라 홈페이지 제작 전략이 전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만약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기 변호사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고 대표님의 글이 나타나서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어떤 대표님의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객이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대표님의 블로그를 읽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홈페이지로 들어온다면 문의를 남길 확률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심도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는 설득 전략을 조금만 가져가고 문의를 최대한 편하게 하는 방법이 결국은 문의량을 늘리는 데 더 좋을 것입니다. 이것의 전제는 이미 충분한 관심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는 이렇게 검색을 해서 살펴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첫 화면에 나타나서 우연히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색을 해서 보는 경우라면 관심 있는 분야를 직접 검색을 했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처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영상을 보고 대표님에 대한 실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문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고 대표님이 설득을 조금만 해도 문의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홈 화면에서 오는 경우에는 우연히 영상을 봤기 때문에 대표님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더라도 문의를 남길 확률은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홈 화면에서 우연히 보게 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설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도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에 의해 우연히 보게 되는 경우에는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설득을 추가적으로 많이 하셔야 되고 아니면 어떤 검색을 통해 방문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설득을 조금만 하도 될 것입니다. 즉 이러한 마케팅 채널에 따라 홈페이지 제작 전략이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홈페이지를 제작함에 있어 참조할 만한 홈페이지가 있나요? 입니다. 대표님의 업종에서 잘 되고 있는 몇몇 홈페이지를 살펴보신 다음에 여기가 왜 이렇게 홈페이지를 구상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브랜드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약간 별로이더라도 사람들이 알고 오기 때문에 문의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표님께서 처음 브랜드를 시작하는 입장이라면 고객은 대표님의 브랜드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똑같이 한다면 문의로 전혀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설득을 할 수 있는 요소를 조금 더 추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번에서 7번까지 문항을 작성하라고 한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대표님께서 나는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이 부분의 내용을 전부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전부 되셨다면 하단에 홈페이지 디자인 바로 가기를 클릭하셔서 여기 나가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디자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제작 순서 눌러서 2번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홈페이지 디자인이란 실제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단계입니다. 네, 제가 영상 이렇게 두 개를 첨부해 두었는데 이거를 보면서 실제로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이 영상 두 개만 보셔도 웬만한 홈페이지를 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보고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편에서는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안내하고
이러한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이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실제로 템플릿이라는 기존 만들어진 틀을 활용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냥 영상 이 이렇게 업로드를 통해 클릭하셔서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이미지를 넣을 이렇게 바로 보실 수 있고, 만약 영상을 크게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유튜브에서 마우스 오른쪽 새 탭에서 링크 열기로 보시면 삭제, 됩니다. 마우스 네, 오른쪽 삭제, 그냥 클릭하게 되면 여기 연결이 가끔 거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밑에도 마찬가지로 안녕하세요. 보시다가 너무 작으시면 마우스 오른쪽 새 탭에서 열기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홈페이지 디자인이 완성되셨다면 이제 홈페이지 기타 설정 부분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하단에 이렇게 바로 클릭하셔도 되고, 네, 여기 왼쪽 제작 순서 클릭하신 다음에 기타 설정 누르셔도 됩니다. 네, 홈페이지 기타 설정이라는 것은 홈페이지 디자인이 완성된 이후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필수 작업과 추천 작업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필수 작업은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입니다. 이걸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이라는 것은 홈페이지가 완성되었다면 구글이나 네이버에 등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홈페이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네, 등록을 신청한 이후 구글이나 네이버 반영까지는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네, 이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은 아이맵의 공식 매뉴얼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서들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나타나게 됩니다.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저희 관련 유튜브 영상 이거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것을 보시고 영상을 그대로 진행을 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이것은 홈페이지를 만드셨다면 필수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추천 작업입니다. 꼭 홈페이지를 운영하실 때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작업은 아니지만 제가 다른 대표님들의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는 진행해드리는 작업으로 이걸 하시면 좋기에 추천 작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 도메인 연동하기입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네, 아이맵을 처음 이용하게 되면 아이맵에서 도메인을 제공해 주는데 여기 도메인은 이런 주소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거 imap.me라는 도메인으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이러한 기본 도메인이 아니라 홈페이저.kr 처럼 대표님이 원하시는 도메인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 도메인을 구매하셔서 연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SSL이라는 것은 구입한 개인 도메인을 보안을 하는 장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보안이 되지 않게 된다면 여기서 주의 요함 이러면서 나오면서 네, 위험 상태로 나타납니다. 네, 개인 도메인을 구입하는 방법에선 이것을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 SSL은 여기서 이것을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이맵 내부에서 도메인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고 아이맵 외부, 즉 호스팅 KR, 가비아, 카페24 이런 데서 도메인을 구매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부에서 구매하셔서 연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방법 또한 여기 안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문의가 오거나 상품을 구매하였을 때 자동으로 이메일이 가거나 문자가 가거나 카카오톡을 가도록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네, 회원한테도 가게 만들 수 있고 소유자, 즉 대표님한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운영진 그룹을 설정하여서 몇몇 사람들한테 동시에 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얻는 이익으로선 고객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구나 라는 것을 메일을 받음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나 운영진 그룹에서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고도 이러한 문의가 오고 있구나, 이러한 결제가 일어났구나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가입, 회원 가입 이런 종류 말고도 주문, 이런 배송 준비 단계, 완료, 혹은 예약, 혹은 상품 문의, 게시물, 입력 폼 이런 것에 대해 전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이맵 공식 매뉴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으로 이메일을 세팅하시려면 이 문서를, 문자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려면 이 문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메일은 현재 무료이고 문자나 카카오톡은 약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전 가시려면 여기 기타 설정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채널톡 연동 작업입니다. 채널톡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홈페이지 아래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저에게 문의를 남길 수 있는 란입니다. 네, 단순히 이렇게 문의뿐만 아니라 실제로 카카오톡으로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표님이 어디서 문의를 주든 뭐 이렇게 여기서 채널톡으로 문의를 주든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든 저는 한 번의 창에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한 번에 모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널톡 회사의 공식 소개 영상입니다. 한번 궁금하시다면 클릭을 해주셔서 보시면 됩니다. 채널톡은 비즈니스 네, 여기 하단은 아이맵 공식 매뉴얼입니다. 채널톡을 설치하시려면 이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구글 애널리틱스 연동하기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것은 내 사이트에 몇 명이 들어왔고 어떤 경로에서 들어왔고 뭐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들어왔는지 구글에서 들어왔는지 유튜브에서 들어왔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페이지를 보았는지 그리고 어떤 페이지에서 고객이 나갔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페이지에서 고객이 나갔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면 해당 페이지를 당연히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나갔다는 것을 이탈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 방문하였는지를 알게 된다면 대표님이 나중에 광고를 하게 된다면 광고를 효과적으로 당연히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10,000원을 투자하고 인스타그램에 10,000원을 투자했는데 유튜브에서 100명이 오고 인스타그램에서 1명이 온다면 당연히 인스타그램은 취소를 하고 유튜브에 올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글 애널리틱스를 연동하기 위해서는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지 연동하기입니다. 클릭을 하면 피지 연동이라는 것은 신용카드, 무통장 입금과 같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결제 회사에 신청을 하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쇼핑몰에서 흔히 이용할 때 보이는 KG 이니시스, 모토스페이먼트, 나이스페이 이런 것을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아이맥 공식 매뉴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전자결제 즉 피지를 가장 먼저 신청을 해야 되고요.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를 신청하시려면 각각의 문서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전으로 와서 그 다음 이건 선택 작업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기보다는 대표님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바일 앱 제작하기입니다. 이것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어플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맵에서 앱 제작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핸드폰 모바일에서 보는 화면 그대로 앱이 제작되는 것입니다. 즉 고객은 핸드폰에서 편하게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도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글 플레이 스토어만 하더라도 등록하는 데 비용이 따로 들고 어플을 제작하는 데 비용이 따로 드는 만큼 추가적인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 대비 이익이 높은 쇼핑몰 이러한 경우에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뉴얼은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문서는 댓글에 고정을 해둘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안내드릴 홈페이지 제작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홈페이지를 제작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단에 홈페이저에게 도움 요청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클릭하고 나가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아마도 나중에 이 문서를 읽게 되실 대표님이라면 홈페이지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일 것입니다. 문서를 보았는데 이해가 잘 안되고 그대로 따라 있는데도 오류가 자꾸 발생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대표님을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운영 중인 제가 대표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분에 대해 작업을 대신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네, 위에서 제가 안내드렸던 작업들은 모두 다 제가 직접 실행해본 작업들이기 때문에 100% 가능합니다.
만약 작업이 실패하더라도 서비스 비용을 100% 환불을 해드릴 것입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모든 작업은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될 것이고요. 네, 이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에게 부분적으로 작업을 대행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컴퓨터 화상회의를 통해 1시간 동안 궁금한 것을 전부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부터 보면은 대표님께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문제를 겪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SNS 회원가입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서 이메일, 비밀번호, 이름 이런 귀찮은 작업을 전부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사용 중이던 카카오로 바로 클릭을 하여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된다면 개인정보를 전부 입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귀찮음 없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여기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클릭하면 나가기 눌러주시고요. 네,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고요. 네, 서비스 신청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서비스 진행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드리고 있고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필요하신 서비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SNS 회원가입하는 기능을 넣는 것에 대해서 저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 대신 작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지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설정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필요하신 작업을 전부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네, SNS 회원가입이 있습니다. 다른 게 더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없으시다면 다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물론 없으시다면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작성되었고 이제 인적사항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성함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여기서 전화번호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정확합니다 하고 제출하기를 누르면 전부 완료됩니다. 그러면 제가 문의 주신 내용을 최대한 빠르게 확인을 하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제작 순서에 대해 안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제가 댓글로 고정을 해둘 테니까 보시면서 천천히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